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돈을 좀 많이 써가지고 제가 거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반성하고 앞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을 좀 해보자면, 약간 변명 아닌 변명. 제 채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돈을 아끼고 알뜰살뜰하게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 취업 전에는 진짜 연로적이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막 적금이나 뭐 예금이든 이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금이라고 해도 26주 적금 이런 거고, 모으면 쓰고 이런 사람이었지 오랜 기간을 가지고 돈을 모아본 적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피가 끝나고 재작년 겨울 12월에 정말 운 좋게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인턴 끝나고 작년 2월에 정식 입사를 해서 월급을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월급이 이제 금액을 떠나서 너무 소중하고 너무 저한테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돈 잘 써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돈을 잘 굴려서 이제는 내 미래를 위해서 좀 잘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경제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여드렸죠. 그 영테크 강의도 듣고 ISA 계좌도 만들고 적금도 넣고 이러면서 계획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 초에 상여금을 받고 또 연말정산 돌려받으면서 진짜 월급의 2배 이상의 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 수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또 그때 이사를 하네? 그래가지고 가전 사고 가구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가 확 늘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소득이 많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됐단 말이에요. 다 괜찮았어. 내가 이미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의 습관을 좀 바로잡지 못하고 나 돈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좀 썼어요. 막 콘서트도 다니고 계속 그랬더니 이제 카드값이 조금 쌓이고 모아놨던 어떤 비상금 통장이 조금씩 잔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이사단이 난 거죠. 또 카드 대금일이 14일이고 월급이 21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달에 월급을 잘 모아놨다가 다음 달 14일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자란 거지. 지금 모자란 거예요. 5월에 쓴 돈을 6월 14일에 냈어요. 내고 6월 21일에 월급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엄마 카드를 좀 썼단 말이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엄마 카드 값을 내야 된다는 거. 그걸 냈더니 돈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그지가 됐어요. 대책을 좀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생활비 대출 받을까? 예전에 제가 카카오뱅크에서 생활비 대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생활비가 부족해서는 아니고 대학생 때 교환학생 가서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한 50만 원 부족하길래 생활비 대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50만 원만 빌릴 수가 없어가지고 300을 빌렸는데, 사람이 내가 딱 50만 원 쓰고 50만 원 생기면 바로 갚아야지 했는데 또 안 갚는다? 이게 한 30만 갚고 한 5만 원도 조금 찔끔 쓰고 갚다가 쓰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갚는데도 시간이 또 꽤 오래 걸렸고, 또 이거를 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대학생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떨어져서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겨우 열심히 다시 올려놨는데. 두 번째는 이제 카드사의 유혹이죠. 일부 결제대금 2월 약정 이렇게 리볼빙 하라고 뜨잖아요, 밑에 이렇게. 근데 이거 이자율 진짜 높은 거 아시죠,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고 뭔가 내 금방 갚을 것 같지만 이거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거 패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해지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었는데 보험을 갖고 있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패스. 그럼 내가 돈 나올 구멍이 뭐가 있더라 생각을 해보니까 있었어. 주식이랑 적금이 있었던 거예요. 1년 동안 그래도 나름 열심히 적금으로 돈을 모았고 적립식으로 주식을 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적금 중에서도 긴급 출금되는 적금을 좀 출금을 하고, 주식 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플러스를 못 냈고 내가 봐도 좀 그렇게 막 플러스를 못 낼 것 같은 애들은 손해를 많이 봤더라도 얘네를 깨면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이 돼. 그리고 이제 7월에 성과급이 나오면 남은 할부금을 좀 싹 다 갚고 새로운 출발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할 거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체크카드랑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보려고요. 실제 그 실물 카드를 쓰기보다는 다 그 삼성페이 아니면 네이버페이 쓰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네이버페이랑 삼성페이에서 삭제를 할 거예요. 이제 이 한 달 예산을 제가 원래 고정비 포함해서 200 뭐 이렇게 잡아놓으면 항상 초과했거든요. 근데 이제 체크랑 현금을 딱 쓰면서 고정비 제외하고 순수 용돈만 50에서 60만 원 정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5주잖아요. 7월 5주니까 한 주에 12만 원씩 5주에서 딱 60만 원만 쓰려고 합니다. 식비, 교통비, 뭐 옷 사는 거, 화장품 싹 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는 뭐 월세, 보험 뭐 이런 것들이겠죠. 진짜 찐 고정비. 제가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나 심지어 회사 선배들한테도 경제 상담을 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막 저한테 이거 경제 개념 모르겠어 하면 알려주고, 난 저축만 하는데 뭘 또 하면 좋을까 이러면 막 ISA 계좌도 알려주고 연금 펀드도 알려주고 막 요랬는데, 제가 지금 거지가 돼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이번 달 꼭 바로 잡아서 정상 궤도에 제 그 경제 생활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후기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니까 좀 좋더라 이런 팁들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셔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좀 공유해봐요. 그리고 저는 2주 뒤에 이렇게 용돈 생활을 하고 2주 뒤에 돌아와서 진짜 좀 괜찮았나? 한번 중간 보고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영상 끝내보도록 할게요.